제가 그 길튼 이게 한글 번명인데 뒤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나오게 됐냐면 제가 이제 제 그 동창 교무 중에 저희 형이 있어요. 네. 길터. 그런데 그 이름은 사실은 제가 다 졌어요. 왜 졌냐면 한참 한글 바람이 불어갖고 출가하기 전에요. 출가하기 전 해가지고 제가 서로 이름을 졌어요. 길튼, 길터 이렇게 갖고 서로 나눠 썼어요. 그러다 출가를 했는데 대사종사님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군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한 1년을 모실 기회가 생겼어요. 모시고 있는데 언제 갑자기 그 회의를 하자고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나오셔서 심지를 저보고 뽑아래요. 심지. 왜요? 이제 그때만 해도 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러세요? 이제 물어봤더니 네가 주산종사하고 이름이 한자는 틀려요. 근데 이름이 똑같아서 부르기가 내가 불편하다. 왜 그러냐면 주산종사님은 실질적으로 계산종사님의 어쩌면 스승님이에요. 우리가 말이 그 법형, 그 형을 하지, 그때 관계는 거의 스승님입니다, 스승님. 우리가 뒤에 계산종사님이 이제 종법사를 역임하다가 보니까 주산종사님이 이렇게 좀 가리죠. 당대로 보면은 계산종사님, 주산종사님 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래요. 심지어 뽑아서 그걸 바꾸자는 그래서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을 올렸더니 한문차사야. 뭐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안 계세요. 그렇게 또 지나다가 뒤에 저희 형님이 출가한다고 해가지고 조실에 제가 이제 이렇게 면을 넣어서 이제 조실에 근무를 하게 돼서 졸업 기념에 우리가 다시 시도해 봅시다 해가지고 넣었더니 그때 이제 허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막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하냐부터 해가지고. 그런 어쨌든 제가 원래 본명이 도성이에요. 도성. 길도자 일성자. 그래서 이걸 한글로 하면은 길을 튼다. 도성. 그리고 길을 튼튼히 한다. 해서 이렇게 도로공사이죠. 딱 도로공사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대종사님이 정전 보면은 대종사님의 위대한 점 하나는 제자들과 지혜를 함께 모았다는 게 저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대종사님이 대부분 다 실제로 문장 구조는 당신이 거의 안 쓰신 것 같아요. 문장 구조.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은장 같은 경우는 대표 그 문장을 쓰신 분은 지금 전은광 선진으로 저희들이 거의 추정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은광 선생님이 쓰시겠네. 만약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관계된 법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우리 현재의 지금 정전 체제로 한 번에 써진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을 거칩니다. 그 사업보고서, 시창 13년도, 원기죠. 시창 13년도 사업보고서, 시창 14년도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정말 좋은 문장으로 사은사유 308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이해가 잘 되는 것도 많습니다. 제 다른 책에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문장으로 고쳐서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장들을 놓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은사유 308조의 교법을 짜는데 대각 이상의 피땀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그걸 망각해요. 간단치 않아요. 대각했다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제법주는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시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정말 이런 정정 같은 경제를 펴려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각을 하시고도 연마고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또 제자들의 힘도 다 동원을 하고, 온갖 대처한테 우리가 정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제를 가볍게 봐요. 그리고 그 정전의 흐름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 꼴보기가 참 수양력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데 수양력이 막 사라져. 심지어 대종사님의 대각인 이론상의 진리마저도 대종사님의 이 구도 과정 속에서 이해가 아니라 엉뚱하게 뭔 얘기만 하면은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잊어먹었나요? 근데 어쨌든 대종사님의 대각을 하시고, 자, 나중에 만덕산 소선이라 하죠. 이름이 참 애매한데, 저는 만덕암 수양이라 했다가 또 제가 되게 혼났어요. 만덕암 수양이. 그다음에 초선이라고 안 해요. 초선, 공식적 기록은 총구에서 초선이 벌어져요. 총구에서. 근데, 어쨌든, 과연 거기서 뭘 하셨을까? 방이 3개인데, 실제로 죽으실 수 있는 방은 2개예요. 불당 하나, 그 다음에 방 하나. 큰 방도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원불당이라고 하는 최도화 선생님이 있는 그분까지 써도 많은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게 12제자라지만 12제자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12명이 같이 공간에서 지금같이 텐트를 치면 모르겠는데 텐트가 그때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대종사님 당대에도 우리가 쓰는 텐트하고 버금가는 텐트를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이 많아요. 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러면 무엇을 하셨을까? 해보면은요,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해요. 몇 가지. 왜냐면은 불법연구의 창립 총회를 열 때 최소한 그때 발표했던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상시응용주의상, 교당양식주의상 똑같진 않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솔성여론. 이것은 거기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최소한 그 논의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기 총부건설을 하고 나서 불법연구의 귀약은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마 굉장히 만덕산에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특정 제자들하고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변산에서 초안을 했던 수양연구요론, 그 다음에 조선불교 혁신론은 최소한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지만 만덕산에서 무슨 공부를 만덕산 초선지에서 무슨 공부를 했었을까 했을 때 후보로 최소한 그 정도는 놓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어떻게 딴 얘기를 가능합니까? 딴 얘기를 하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만큼 대종사님이 끝없는 노력을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적이고 감각적이고 설교 이런 법문에 대한 얘기를 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교법의 근거가 이론상의 진리, 깨달음이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불성하면 우리는 불성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이러는 순간, 아까 부동하다는 생각은 삼천리 바깥에 떨어져요. 안 보여요. 아까 말했죠. 제가 대종사님이 적연한 경지, 정멸, 입정을 다른 말, 입정을
적연한 경지, 무견한 경지, 그 정면한 경지라고 만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경지라고 하면은 불성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이 어두워져 버려요. 아까 대종사님이 어느 날은 밝았다가 어느 날은 진짜 어두웠다가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언어상으로 원래 불성이라고 할 때는 불성이라는 말도 깨어있는 마음의 어떤 활동, 작용, 한자로 보면 그래요.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활동,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마음은요, 주관이 여기 있고 객관이 저기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인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이 생긴 걸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관 객관보다도 먼저 그 어떤 조건과 관계 속에서 주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게 생기니까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걸 봐야 돼. 나한테 저쪽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확인을 해야 돼. 그게 불성이구나. 대종사님이 나중에 이름을 붙이시면 대종사님도 부처님도 똑같더라고요. 당신 깨닫는데 이것을 이름을 붙이려면 만일 그 대종사님 이것은 길튼이야. 불성을 이름 지읍시다. 길을 트는 경지니까 거기 길튼이야. 대종사님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던 용어를 거의 쓰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쓰던 용어. 그런데 니네가 쓰던 그 용어에서 그런 건 아니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들으면 익숙하니까 듣게 되죠.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적연함, 정멸의 경지 되려면 그 자리가 불성이라고 했을 때 그 불성은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적으로 있다는 것은 나하고 무관하게 내 마음과 무관하게 내 마음과 관계없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그 과학적인 그 실제의 세계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명체 인간은 마음이라는 선상에서 모든 게 있지 마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아까 같이 그렇게 이해해야만 대종사님이 적연한 상태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죠? 내가 덜 돼갖고 이거 설명 막막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하다가 저를 막 쳐다보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라고 할 때 성품이라고 하면 우리 성품이 교전에 많이 나옵니다. 성품을 마치 물리적 공간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은 어두워져 버려요. 정면은 몰라요. 적연 부동한 자리도 몰라요. 감도 없어요. 그것을 뭐라도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사실은 온갖 다른 생각만 하지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품도 그래요. 마음이 펼쳐지는 그러한 장이에요. 장이라는 게 물리적 장으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장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있을 뿐이에요. 있다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자리는 마음이 작용하는 장소로 그래서 부처님은 의와 법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 안입이 설신 의죠.
을을 그냥 우리가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 번역이 마땅치 않습니다. 또 색성향 미촉 법, 이 법이 뭐예요? 이거 저도 처음에 아한경 읽을 때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질문도 해보는데 마땅히 저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주신 분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반야심경 맨날 외잖아요. 아니 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반야심경 몇 번이나 외우셨어요? 그거 외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게 외우세요? 그게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떻게 내 마음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무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없으면 뒤지지. 나도 그 생각도 안이비설신 없으면 죽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놈의 교당 돈 아낀다고 에어컨도 조금 틀다 놓고 있다가 뒤에 보니까 더위로 쓰러져 버린 것 같아요. 못 살아. 그게 저희가 그렇게 커갖고 그렇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다 그래요. 여기 백산 더 할 거야. 백산 전략 엄청 하거든. 근데 우리끼리 살면 막 어쩌고저쩌고 할 거요. 우리가 그렇게 컸어요. 저희가 성장을 깨갖고요. 그걸 못 켜요. 그리고 못 키고 안 키고도 잘 살아왔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나 못 견디고 쓰러져 버려요. 가지고 작년에 한 10일을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추위 막 어떨 그 에어컨을 막 다 틀잖아요. 저는 그걸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막 에어컨 바람 없는 데를 찾아서 계단 막 어디 막 이런 데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그런데 이제 거기 있어요. 제가요 그때 얼마나 저 자신이 실망했냐면 내가 그나마 이런 책을 써놓고 불살려고 그러고 싶었어요. 하나도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도 그걸로 어떻게 컨트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나보고 강의를 해요. 백살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예를 써봤어. 그래도 대종사님이 해라고 하니까 또 해봐야죠.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으로 무아 그래요. 여기서 아는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이것은 원래 이 말은 동아시로 넘어오면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된 말이에요. 원래 아트만 아니래요. 아트만이야. 브라만 아트만 있죠? 그래서 버마 인력 그런 말 하죠? 아트만 이런 겁니다. 이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도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세련됐습니다. 인도의 신은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신은 이렇게 하죠. 세상을 만들고 세상 밖에서 놀아. 니네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에요. 신이. 근데 인도의 신은 책임감이 많아. 훨씬 책임감이 많아요. 가지고 세상을 만들고요.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게 양심 있지. 만들어놓고. 인도신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 몸이라는 것에 갇혀갖고 자유를 상실해.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것에 묶이지 않는데 이 안에 갇혀갖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벗어나야죠. 벗어나면 범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삼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상을 놓고 쭉쭉쭉쭉 했을 때 이것에 묶이지 않는 그것이 아토만인데 그때는 벗어나서 범하고 일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론 때문에 이런 수행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수행에서 마지막 한 끝을 부처님도 틀어.
비슷한데 틀어요.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한 끗 차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경지 우리가 뭡니까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주관이다 객관이다 이게 따로따로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동시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인식의 주체가 있어서 인식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식한다는 생각이 소멸해요. 대종사님이 정면에 들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내가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것. 내가 본다는 것과 보이는 건 다른 거예요. 그것에 그렇게 보이는 자리 이걸 아마 나중에 번역할 때 견성 그랬을 거예요. 이 성이라는 것을 실체화시키는 순간 꼬이기 많이 꼬입니다. 신두교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하고 또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음에 의해서 드러나는 이 세계를 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누가 언제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의는 우리 이게 뇌예요. 그랬어요. 아니 정말 해부학적으로 여기 의사 없으시나? 눈 하면요 눈이 해부학적으로요. 눈에서 이 네 가지가 눈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귀 하면 귀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귀에서 지신경에서 이 네 가지가 귀예요. 그러니까 뇌는요 안, 입, 이 설에 다 있어요. 다.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그렇죠. 종합을 하죠. 종합해서 작동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눈만 보고 귀만 듣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볼 때는 보기만 하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시에 샥샥샥 그게 이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 거고 색성향 미촉법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뭐 색깔 맛 이게 동시에 느끼죠. 제가 이번에는 보는 것만 보고 야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그것도 이 시대에 예술가로서 끝내주겠어요. 예술가로서 나는 이번에는 듣는 것만 들을 거야. 나는 이번에 보는 것만 부를 거야.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종합적으로 벌쳐져서 마음의 어떤 자기의 신념,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이것이 투영되는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마음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실체적이라는 걸 변함없이 내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있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이론적인 설명은 오늘로써 마감을 할 겁니다. 오늘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유전상진리 이 책을 쭉 나갈 수는 없고 제가 군데군데 방법론 위주로 계속 얘기를 걸어볼 거예요. 내일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내일은 아까 방법론적으로 계속 건들 겁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왜 이런 쌍의 안목이 생기면 사은을 말할 수밖에 없을까? 왜 천지운이 그렇게 나올까라는 것을 대종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볼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운이 뭐예요? 왜 부모운이 생겨요? 세상에 나쁜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그게 부모예요? 부모운이에요? 괜찮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쌍 안목이 생기면 그러니까 세상이 부모운으로 화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운으로 드러나. 그런 얘기를 이런 쌍의 안목이 안 되면 불가능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건 소태산만이 할 수 있는 소태산 대종사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종사님 말을 쫙 어디 유튜브에 나오는 게임도 안 되는 애들 가지고 대종사님 어쩌다 저쩌다 해요? 화딱지 나서 지금.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걸. 내가 말한다고 그걸 듣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라도 자존심이라도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대종사님은 대종사님의 역사와 대종사님의 고민으로 설명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해야 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렇게 약간 이론적 설명을 쭉 해봤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